오늘 거울과 렌즈에서 우리 지난주에 빛의 반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 지금 빛의 반사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이 반사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면에 닿아가지고 튕겨나가는 걸 반사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이 반사의 법칙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별표 한번 해주시고. 반사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근데 우리가 빛을 얘기를 할 때 각도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하냐면 요거 법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 그래서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도를 반사각이야. 그러니까 표면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도 아니야. 항상 표면에 수직인 가상의 선이 있는데 그걸 법선이라고 하고,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 우리는 빛의 각도로서 입사각, 반사각 등을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거울이든 뭐든 뭐 불투명 이렇게 거칠거칠한 표면이든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 이게 반사의 법칙이야. 자, 매끄러운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나게 되면 상이 맺혀. 자, 그래서 상이 어떤 식으로 맺히느냐 얘기했었지. 자,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눈으로 반사되어, 거울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가면, 자, 항상 눈에서는 빛이 일직선으로 온다라고 인지를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기 때문에 빛이 실제로는 이렇게 꺾여왔지만 얘가 인지하기로는 여기서부터 온 걸로 인지를 하는 거야. 거기 이제 눈에 상이 보이는 거죠. 자, 그걸 상이라고 하는데, 평면 거울에서는 실제 물체와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긴다 그랬지. 자, 그리고 좌우가 반대로 보이고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 상에서 거울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엔 볼록 거울이야. 자,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 볼록한 거울이에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볼록한 거울인데 빛이 평행하게 오네. 자, 평행하게 오는 빛이 볼록 거울에 왔어. 그럼 여기 잘 보면은, 자, 여기서 이쪽 면에서의 법선, 여기 점선 보이죠, 점선. 자, 여기가 바로 이쪽 면에서의 법선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면에서의 법선은 여기 점선, 요거죠. 요렇게가 법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어온 각은 입사각, 반사각해서 일로 튕겨나간 거고, 여기서 들어온 각은 이렇게 튕겨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빛이 어떻게 되고 있냐? 퍼져나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 퍼져나가는 빛을 연장해서 만나는 가상의 지점이 있지. 거기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퍼져나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상이 보이느냐인데, 상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밑줄 작고 바로 선 모습.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실물보다 작게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서 있는 모습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멀어지면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죠? 자, 그러니까 자, 작고 바로 선 모습으로 보이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작게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볼록 렌즈가 작게 보이지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체크하자. 넓은 범위를에다가, 자, 볼록 렌즈는 작게 보이지만 넓게 보여요.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넓은 범위를 봐야 되는 지점에서는 이런 볼록 렌즈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거울, 여기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오른쪽 측면 거울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글씨 써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잘 보면은 실제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경고 문구가 써 있어요. 왜 그래? 여기 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측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볼록 거울을 사용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보다 작게 보여. 작게 보이면 사람은 어떻게 인지하느냐? 아, 멀리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돼요. 자,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이는 거, 그런 원리로.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경고 문구가 써 있는 거야. 하지만 작게 보이는 대신에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쓰고 있죠. 도로 안전 거울, 이거 우리 구봉길 같은데 이렇게 상대 쪽에 반대편에 뭐가 오는지 잘 못 볼 때 이런 볼록 거울을 쓰죠. 그 다음에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오른쪽 구석탱이에 이렇게 위에 보면은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감시용 거울, 이런 것들도 볼록 거울을 이용해서 넓은 범위를 볼 때 쓴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다음 오목 거울인데, 자, 이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빛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 모아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줘요. 그래서 실제 보이는 이 지점이 바로 초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줍니다. 자,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은요, 모이는 지점, 여기를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하고 멀리 있을 때하고 이렇게 아주 멀리 있을 때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요.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목 거울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상이 확대되어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점점 멀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상이 상하좌우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여요. 자, 그리고 멀어지면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오목 거울은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고 멀어지면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얘는 오목 거울은 보면 알겠지만 빛을 모아주죠. 자, 그래서 초점으로 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이용하는 게 성화, 체화 거울이나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빛을 모아서 뜨겁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목 거울을 쓰고요. 자, 그 다음 상이 확대된다 그랬죠. 가까이 있을 때 상이 이렇게 크고 확대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게 화정형 거울이나 치과형 거울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빛이 평행하게 왔을 때 초점으로 모이잖아. 그럼 반대로 초점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초점에서 나가면 빛이 평행하게 뻗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걸 이용하는 게 자동차 전조등이나 손전등 같은 경우 보면 오목하게 반사판 있잖아요. 그게 오목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주의할 거 이제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고요. 항상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주고요. 가까이 있을 땐 크고 바로 선상이고 멀어지면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 자, 오케이. 77쪽. 우리 77쪽 문제 한번 해보자. 자, 기역, 미음, 비읍이죠. 5번에는. 자, 오목 거울은 니은, 디귿, 리을이죠. 뭐 어려운 건 없지, 그지? 자, 거울은 빛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개념이야. 자, 이번에는 뭐냐면 굴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자, 굴절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빛이 꺾여 들어가는 걸 얘기해. 꺾여 들어가는 거. 자, 진행 경로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빛의 굴절. 두 물질의 경계면에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라고 돼 있죠. 자,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데 이거 왜 꺾이느냐면 그 빛이 지나가는 매질마다에 체크 한번 해줘. 진행하는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하고 물하고 있으면은요 빛이 지나갈 때 공기 쪽보다는 물 쪽에서 속력이 더 느려지게 돼요. 자, 항상 빠른 쪽, 느린 쪽 이렇게 속력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꺾여진다. 굴절이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봐. 빛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때 공기화물의 표면에 수직인 가상의 선, 이걸 뭐라고 한다? 법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도 법선이 있어요. 자, 왜 법선이 왜 필요한다 그랬어? 항상 각도 얘기할 때는 법선 가지고 얘기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빛이 들어왔어. 들어오는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이 각을 입사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통과하죠. 물로 통과해서 갔어. 근데 꺾였네. 자, 이 굴절 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해요. 자, 공기하고 물 중에 어디가 속도가 더 빨라? 빛의 속도는 어디에서 더 빠르다고? 공기에서 더 빠르다고. 자, 즉 속력이 빠른 데가 각도가 더 크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라고 해요. 느린 쪽으로. 그래서 얘는 지금 물 쪽으로 꺾이는 거야. 만약에 안 꺾였으면 어떻게 갈 거야? 이렇게 쭉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위에 공기 있고 밑에 물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꺾였죠?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자, 그렇게 각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럼 여기 봐봐, 오른쪽에. 반대로 이번엔 물 쪽에서 빛이 나와서 공기 쪽으로 나갈 때야. 어느 쪽? 만약에 빛이 안 꺾였으면 쭉 이렇게 갔겠죠. 그죠? 자, 근데 위에는 공기, 아래는 물. 빛은 아래쪽, 물 쪽으로 꺾이죠. 왜?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하나 더. 자, 공기 쪽에는 입사각이 크고 그 다음 물 쪽엔 굴절각이 작았죠. 그럼 반대로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보세요. 물에서 공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사각이 물 쪽에 있어요. 그리고 굴절각은 공기 쪽에 있죠. 공기 쪽 각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속력이 빠른 쪽이 각도가 더 크다라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만약에 입사각이 이렇게 커진다. 입사각이 커졌다. 그럼 굴절각도 커집니다. 자, 입사각이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은 굴절각도 커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집니다요. 자, 우리가 굴절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야. 여기 지금 보시면 빨대가 이렇게 꺾여 보인다든가, 그 다음에 동전이 안 보였는데 물을 부으면 보인다라는 거. 다리가 짧게 보이는 것들. 물속에 이렇게 담고 있을 때. 그 다음, 물고기가 실제보다 커 보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 물고기에서 나오는,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데 꺾여서 가거든. 근데 사람은 항상 빛이 어떻게 오는 걸로 보인다고? 직선으로 오는 걸로 보인다고. 직진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 이렇게 커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동전이 위로 떠 보이는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전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자, 여기 물에서 공기로 나오면은 이렇게 굴절각이 커지죠. 그럼 이 눈에서는요, 마치 여기서 빛이 오는 것처럼 인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굴절이라고 하는 건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볼록 렌즈는 너희들 흔히 쓰는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 돋보기 생각하시면 돼, 돋보기. 그죠? 돋보기 하면 어떻게 돼? 상이 확대되어 보이죠? 자, 어떻게 해서 상이 확대되어 보이느냐? 자, 빛이 렌즈를 통과하는데 볼록 렌즈는 가운데는 두껍고 끝에는 얇은 걸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가 두꺼운 거야. 자, 빛이 꺾이는데 어느 쪽으로 꺾이느냐?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여기서 온 빛은 이쪽으로 꺾이고, 여기서 온 빛은 이렇게 꺾여. 그럼 모이는 지점이 나타나지? 거기를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빛이 이렇게 초점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 아까 거울에서 빛을 모아주는 거울이 무슨 거울이었어? 빛이 모여지는 거울이 무슨 거울이었어? 오목 거울이죠. 자, 오목 거울 빛을 모아줘요. 그럼 어떻게 보였니, 상이? 가까운 데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고요. 멀어질수록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여요. 자, 볼록 렌즈도 마찬가지야. 빛을 모아주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고요. 멀리 있으면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빛을 확대하거나 빛을 모아야 할 때 씁니다. 원시, 교정용, 안경, 쌍안경, 만안경, 현미경. 야, 쌍안경, 만안경, 현미경 전부 다 뭐야?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본다거나 상을 확대시킨다거나 천체만 안경 같은 경우 빛을 모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 다 볼록 렌즈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목 렌즈인데,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오목한 거야. 그리고 끝에 부분이 두껍죠.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그랬잖아요. 가다가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이 어떻게 되고 있어? 퍼져나가고 있네. 야, 거울 중에서 빛이 퍼지는 거울이 뭐였어? 빛이 퍼지는 거울? 볼록 거울이었죠. 자,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린단 말이야. 그런데 볼록 거울은 상이 어떻게 보였니? 항상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였죠. 오목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시 교정용 안경이라든가 자동차의 안개등 같은데 쓰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 지금 원시 교정용, 여기는 근시 교정용이라고 하는데, 원시와 근시가 뭐냐? 원시는요, 멀 원자에 볼 시자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오케이? 자, 왜 생기느냐? 상이 망막 뒤쪽에 맺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눈의 구조를 보면 여기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빛을 꺾어가지고 여기 망막에 맺히게끔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뒤쪽에 맺힌데 그걸 앞으로 당겨야 돼. 당기려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꺾어야 되겠지. 그래서 볼록 렌즈를 쓰는 거예요. 자, 볼록 렌즈를 써서 원시는 볼록 렌즈로서 교정을 하고요. 근시는요. 자, 근시는요. 가까운 데는 잘 보이는데 먼 데가 잘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보시면은 상이 망막 앞쪽에 맺혀. 이걸 뒤로 보내야 돼. 빛을 퍼뜨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퍼져가지고 망막에 맺히게끔 교정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건 없지, 그지? 내용 보면서 해주시면 됩니다요. 자, 오케이. 역시 또 79쪽에 문제 한번 해보자. 자, 6번에 뭐 나왔어? 빛의 굴절 7번, 2번, 4번, 8번, 볼록 렌즈 9번, 나다 10번, 5볼, 5 이렇게 되죠. 자, 질문 없고 여긴 했었고, 그죠? 여기 채점도 했었나 우리?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자. 구명 거울의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거울? 이거 볼록 거울이죠. 자, 볼록 거울에서는 항상 작고 발원선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 이건 오목 거울이죠. 오목 거울은 가까이 있을 땐 크고 확대된 상이고 발원선상이고, 그 다음에 멀리 있으면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인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렌즈 얘기할 때도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줘요. 오목 렌즈 빛을 퍼뜨려요. 자, 거울에서는 빛을 모아주는 게 오목 거울이죠. 그러니까 오목 거울이 빛을 모아주니까 가까운데 크고 발원선상, 먼데 작고 거꾸로 된 상. 볼록 렌즈가 렌즈에서는 굴절되는 렌즈에서는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주네. 가까운데 볼 때 크고 발원선상, 먼데 볼 때 작고 거꾸로 된 상 이렇게 보인다. 그럼 빛을 퍼뜨려주는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과 같이 항상 작고 발원선상으로 보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일단은 83쪽까지 먼저 풀고요. 채점하고 뒤에 거 하자. 오케이? 자, 우리 82쪽에 채점하자. 1번에. 자, 1번에 볼록 거울 나왔어? 자, 2번은 오목 거울이죠. 자, 3번은 OX55. 자, 4번은 어떻게 해야 돼? 빛이 모아야 되겠지?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점에 모이게끔 해주면 돼요. 한 점에 모이게끔. 자, 초점이 있게끔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뻗어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5번은 어떻게 돼? 볼록 거울이죠? 거리가 멀어지면 상은 발원선체로 크기만 점점 작아지겠죠.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어? 작고 발원선 상이잖아. 볼록 거울이라는 얘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치과용 거울은요, 확대돼 보여야 돼. 상을 확대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목 거울을 사용해요. 그래서 기억이 되는 거죠. 됐어요? 1번이야. 자, 그 다음 옆에 이제 83쪽 가보자. 1번에 볼록 렌즈죠. 2번은 볼록 렌즈고요. 자, 3번에는요, XXXX 다 틀렸어. 그죠? 자, 4번은 퍼줘야 되겠지? 우리 요 그림, 오목 렌즈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처럼 퍼져 나가면 돼요. 알겠죠?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 자, 5번 보니까 거꾸로 됐네요. 그죠? 무슨 렌즈란 얘기냐? 볼록 렌즈란 얘기죠. 자, 가까이 하면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서고 큰 상이 생기겠죠? 자, 가까이 하면 확대돼 보이는 거야. 자, 그 다음 6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무슨 렌즈처럼 보이니, 이거? 작게 보여? 크게 보여? 작게 보이죠? 오목 렌즈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기억. 유리컵 바닥은 빛을 퍼지게 한다. 그쵸?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니까. 기억 맞고요. 자, 물체를 보면 실물보다 항상 작게 보인다. 니은도 맞죠. 이 뒤집어 보인다. 이거는 볼록 렌즈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2번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음 거 내신 숙숙부터 쭉 해가지고서는요. 실력 탄탄까지 87쪽까지 한번 싹 다 해볼까요? 87쪽까지 해줘. 자, 채점해보면, 자,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4번, 6번에 4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2번, 11번에 3번,
12번에 5번, 그다음 13번에 1번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14번에는 2번이고요. 15번에 4번, 16번에 1번이야. 자, 16번 같은 경우에 얘는 상이 막막 앞쪽에 맺히는 거는 근시야. 근시고, 근시 교정할 때는 오목 렌즈 써야 돼. 얘를 뒤로 보내기 위해서 퍼뜨려야 되니까, 빛을. 17번에는 30도죠. 입사각이나 반사각은 30도죠. 여기 지금 이쪽 A가 60도잖아. 법선과 이루는 각도 여기 90도 중에서 30도에 해당하는 거지. 이 각도를 측정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반사각도 30도로 똑같은 거. 자, 이거 반대로 써주면 되지.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좌우가 바뀌게끔 써줘. 자, 그 다음 9번에는 볼록 렌즈, 자,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0번에는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인다라는 거. 자, 그리고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3번으로, 오케이, 여기까지.